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당자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유방암, 그리고 부인암, 즉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항암 치료, 신약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은요,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불안해서 또는 뭔가 걱정하는 게 많아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박천일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암 환자의 불면증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천일입니다. 저는 강박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증, 또 암 환자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암 환자분들의 고민인 불면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서 잠을 못 자겠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 암 환자들이 얼마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암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수면장애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문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수면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암 환자 중에 3분의 1에서 또는 많게는 절반 정도에서 수면 관련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불면증을 호소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암 환자들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불면증을 호소할까요? 암 환자에서 불면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암성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항암 치료 부작용 또는 다른 암과 관련된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감이 있어서 불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 외에도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원인 때문에 암 환자들이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하는 것 같네요.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로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암 치료에 관련된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 환자들이 불면증을 호소할 때 제가 어떤 단순한 수면제를 처방을 해드리면 되는 건지, 네. 이렇게 약으로 꼭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면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성 통증 때문에 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통제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 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신체 컨디션 저하로 인해서 낮 시간에 많이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낮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또 이제 항암 치료 중에 복용하게 되는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그런 약 때문에 낮 시간에 많은 시간을 졸면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게 짧은 잠이라고 해도 전체 잠 시간을 합쳐보면 낮잠이 몇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낮 시간에 활동이 줄고 낮잠 자는 것 자체가 밤 수면을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낮 시간에 깨어있고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불안이라든지 우울, 그런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나타난 경우,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한 불면증에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지를 잘 원인 파악을 해야 그거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암 치료의 부작용 또는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 때문에 환자들이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오심 증상이라든지 구토 증상 또는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호흡 곤란이 좀 생긴다든지 항암제 때문에 특히 손발이 저리는 증상들, 굉장히 환자들이 괴로워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이 수면장애, 불면증을 치료하는 약물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셔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에는 신경안정제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불안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은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을 때 이게 괜찮을까?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이나 불안을 경험하실 때가 많은데요. 신경안정제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안정시켜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수면을 유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신체 컨디션이 저하된다든지 다른 약제의 원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의식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는 선망 상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불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소량의 항정신병 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면의 깊이나 질을 호전시킬 수 있도록 일부 항우울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단순히 잠에 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는 잠드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면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면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약을 복용하다 보면 약에 중독이 되지 않을까 또는 약에 의존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참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면제라든지 안정제 포함한 정신과 약제에 대해서 의존이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께 저는 우선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기간에 작은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면 그것이 의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평소에는 잘 자고 가끔 한 번씩 잠을 주무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필요 시에만 약을 드시는 게 좋겠지만 잠을 계속 잘 수 없는데도 약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중독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때문에 약을 안 드시고 고생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약을 먹냐 안 먹냐 이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잠을 편히 잘 수 있냐 없냐에 두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박 교수님께서 전국의 많은 혈액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께 이러한 경우는 정신의학과로 꼭 의뢰를 해주십시오라고 혹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조금이라도 궁금하시거나 상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 과로 의뢰해 주시도록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불면이 있을 때 이걸 꼭 정신과에 의뢰하셔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다른 요인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거는 아닌가? 이를테면 통증 때문에 그러신 건가? 아니면 낮에 너무 많이 주무시거나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러신 건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에 원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교정하시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특별히 없다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실제로 우울해한다든지 막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불안해하신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시면 얼마든지 저희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면증 치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약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약을 쓰지 않고도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잠자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꿀팁 같은 거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낮 시간에 깨어있는 것,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항상 이제 불면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낮에 이제 밖에 나가시고 활동하면서 산책도 하고 햇빛도 보시고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또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신체 컨디션이라든지 어디 통증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밖에 못 나가신다 하더라도 집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많이 움직이고 깨어 계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수면 환경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침실은 가능한 어둡게 해두시는 게 좋고요. 누우셔서 TV를 켜놓고 보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보시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런 빛이 결국 잠을 방해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라든지 차 같은 것도 가능한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시더라도 오전 중에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이런 것들은 저도 잘 알아뒀다가 환자분들께 교육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잠을 잘 자게 되면 혹시 항암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치료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불안해하다 보면 치료를 결정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항암 치료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잠을 잘 주무시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잘 주무시는 것이 이제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면역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문용화 교수님께서 오히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들 치료를 하다 보면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이 환자들의 신체 상태를 회복을 빨리 하시고, 그리고 잠을 잘 자면 다음날 또 식사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몸이 신체적으로 잘 항상성이 유지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도 당연히 향상이 될 거고, 환자분의 마음가짐도 치료에 대한 의지 이런 것도 막 솟아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 약물이 들어가서 어떤 작용, 암에 대한 작용도 훨씬 더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 치료, 불면증 치료가 암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천일 교수님께 이렇게 전국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우리 암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는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불면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그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또 잠을 못 잘까봐 불안해지고, 또 그 불안이 더 잠들기에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불안을 내려놓아야지 불면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약을 추가로 먹어야 되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꼭 불면증을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은 아니니까 언제든 상담을 위해서만이라도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와 주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